자, 오늘도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보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환해진 것 같아요. 예. 이제 오늘 밤을 지내고 나면은 내일 드디어 밥을 먹는 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지금 이날 이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학 때 저하고 제일 친한 절친 김병욱 교수님의 간증을 듣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만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년 가을에 저는 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책상 앞에서 아주 무식하게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꼭 날밤을 새면서 30여 년을 공부했고요. 부모님이 저를 건강하게 키우셨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죠. 어제 양 박사님 말씀하신 커피를 머그잔으로 놔두면서 그걸 마셔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가을에 여기 혹처럼 탁구공처럼 뭐 튀어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전날도 그랬는데 그날 제가 느꼈는지 어찌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한 10시쯤 됐는데 여기 탁구공처럼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죠. 급히 동네 이비인후과 가보니까 큰 병원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자주 가는 서울대 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이거저거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한 3개월 가까이 했어요. 그러다가 2022년 봄에 아직 초봄인데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혈액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혈액암 판정을 받는 제가 림프로까지 이게 전이가 되어서 복부, 흉부 그리고 목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림프가 다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암을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누구나 그러겠지만 약간 당황스러웠죠. 근데 그게 2분인지 3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그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왜 모세가 생각났냐면 모세가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넌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여기까지 선을 그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아직 내가 다 하질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그으실 때는 모세에게 선을 그으신 것처럼 나에게도 선을 그으시는구나 하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항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약간 당황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고 나오다가 동네 문방구에 들어가서 가장 두꺼운 대학 노트를 샀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대학 노트 있죠. 그걸 사가지고 이제 내가 가족들한테 못다한 얘기들 그리고 제자들한테 미처 내가 얘기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 쭉 적으면서 그게 이제 5개월이 될지 5년이 될지 내가 이제 알 수 없지만 이거 정리하면서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을 맞이하리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그게 이제 바로 2022년 봄학기가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여름이 됐는데 여름에 늘 여름철이 되면 친구 양 박사께서 여기 와서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때마다 힐링센터에 와가지고 잠깐 인사치레로 와서 반나절 점심만 먹고 그리고 인사만 하고 그냥 가곤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 친구의 권유 소리가 들리길래 내 마음속에 들리길래 왔죠. 제가 아내 그때는 동해에서 1박 2일로 계획하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센터 제가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이전하고 달라요. 하룻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래서 이거 참 아내한테 그랬죠. 참 신기하다. 이 설악산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친구가 터미널까지 바래다 줘서 부부가 같이 네 사람이 합성을 해서 터미널까지 바래다 주는데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사실 혈액암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뒤돌아보더니 당장 들어오라. 당장 입수하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 저는 모르죠. 그냥 인사치러 왔다 갔다만 했기 때문에. 친구 말을 듣고 제가 서울 가서 여장을 준비해서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힐링센터 그 상담실에 앉았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여러분 하는 디톡스예요. 그걸 하자고 그러길래 그럼 이걸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친구가 그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네 몸이 견딘 만큼 해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훌쩍 60일을 넘어가고 있어요. 60일 넘어가면 그때 제가 혈압이 떨어지고 현기증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양 박사한테 상담을 했더니 그럼 이 정도로 여기까지 하자. 근데 마치 제가 수첩을 보고 날짜를 보니까 70일째 되는 날이 딱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친구야, 내가 대표 기도하는 날이 70일째인데 성경 말씀에 7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고 70일 채우고 싶다. 70일 채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로 병원에 바로 그 주간에 그 어간에 제가 병원에서 검사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검사했는데 의사가 내가 들어가는데 먼저 화면을 보면서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0%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참 신기하네. 그러면서 이제는 방사선을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항암 정도가 아니고 이제 표적으로 방사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던 대로 백투에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백투에든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한참 고민하다가 그럼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뒤로도 꾸준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백투에든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뭐 쑥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이 피고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곳곳에 얼마나 좋은 기도처가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 전에는 제가 금식이라는 그것을 그저 금식이라는 하나의 명령으로만 생각했지 그 금식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교류의 시간을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기회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피골의 그 계골 골짝골짝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그 순간순간마다 만져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백투에덴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벌써 우리가 만 3년이 지나고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죠. 지금은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하고 추적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투에덴 프로그램의 그 하나하나가 정말 보석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귀로 듣기만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속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뭘로 움직여야 돼요? 손과 발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몸속에 분명한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풀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기술이 좀 좋으면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뼛속까지 바라보고 아는 친구까지 속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딱 차에서 5분 정도 백투에덴의 원리를 얘기했더니 그걸 믿고 또 이 자리에 와서 70일
오토파지를 하고 가서 이제 병원에서 검사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여기 가슴, 흉막 또 복막 이쪽에 퍼졌던 수십 개의 암덩어리는 싹 사라졌고, 여기는 봐도 탁구공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쏙 들어가서 보이지 않고, 다만 찍어봤더니 뿌리만 조금 남아 있다.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곳에서 거의 3년을 살다시피 하고, 또 강의 있을 때는 학교를 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무서운 암일지라도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김병욱 교수님 더욱더 건강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70일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러다 뼈에다 가죽만 그냥 덮어놓은 것처럼 되는 거 아니야? 걸어 다닐 수는 있나? 이렇게 염려를 하지만 백투 에덴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 속에서만 찾아서 이 백투 에덴 오토파지 먹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질도 다르고 뭐 다 다르겠지만 큰 부작용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길게는 130일까지 하신 분도 있는데, 염증만 뜯어 태우고 암덩어리만 뜯어 태우지, 배고픈 것은 여러분들 지금 4일 했을 때 배고픈 딱 그 정도예요. 그 정도니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이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무언가 하면은 디톡스 며칠 해야 돼요? 거의 그 질문을 해요. 그리고 보식은 며칠 해야 돼요? 그 끝난다면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뭐 이게 제일 사실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디톡스, 보식, 건강식 며칠씩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이것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이 디톡스를 우리는 독소를 다 비우는 것이라서 비우기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청소를 한 다음에 건강식을 먹는 것은 좋은 것을 채워 넣는 것이니까 채우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것을 최소한 한 세트를 여러분들이, 강의는 1000만 번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영 한 2000만 번 들으면 여기 동해바다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세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세포가 체험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세트를 여러분들이 온 몸으로 잘 체험하시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면은 놀라운 무기를 하나 가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아주 복된 보험 하나 들은 거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건강할 때 와서 들어보고, 야, 난 이제 보험 들었어. 뭐 백투에덴을 알았으니 암도 이제 걱정 안 해. 걸리면 백투에덴 하면 되잖아. 그게 얼마나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 속에서 마음이 든든해요. 보험은 든든하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그냥 터지면 와라, 수술해 줄게, 그런 치료법이 아니고 아예 그 병이 안 걸리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온몸으로 배워서 이 세상에서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파트로 디톡스는 며칠 동안 하면은 좋을까요? 제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근거 있는 날짜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제일 짧은 한 사이클의 디톡스는 많은 연구자들도
4일을 합니다. 왜? 최소한의 변화는 봐야 되니까 가장 작은 사이클이에요. 1단계 해독으로 질병을 만드는 지용성 독소를 다 풀어서 수용성 독소로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포함 영양소로 포승줄을 딱 묶어서 끌어다가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 이 한 세트가 다 맞춰지는 최소의 기간이 4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제가 첫날 와서 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 다시 권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해될 때까지 식사하는 프로그램 하시다가 하고 싶을 때 하세요. 그런데 일단 하겠다 하고서 이틀째 나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아주 안타까운 눈빛을 주면서 조금 참고 좀 해보시죠. 독소가 나갈 때는 힘듭니다. 4일 정도는 꼭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두 번, 세 번 그러면 여기가 감옥도 아니고 단식원도 아니고 그럼 드세요 합니다. 자, 그런데 왜 4일을 해야 될까? 작심 며칠이라는 말이 있어요?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가 쓴 등문공 합편 호 변장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아무리 의지가 굳은 사람일지라도 결심해도 보통 인간들은 며칠이면 다 도루묵이 돼버려요? 3일이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의 리듬이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나 이거 해로운 것 알았으니까 이제 안 먹을 거야. 그래도 한 3일 지나면 그 결심이 무너집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은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한 일을 이 디톡스 프로그램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작심 3일의 리듬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우리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튀김도 안 먹고 그렇게 좋아하던 갈비탕도 안 먹고 3일을 넘어갔다. 이건 굉장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주의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을 작심 3일을 지나 4일을 넘어가면은 우리는 가장 큰 전쟁에서 승리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낸 사람들은 못할 게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장 강력한 적수와 지금 맞짱을 떠서 이기는 순간에 우리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는 조금 할까? 그냥 말아버릴까? 에이, 저기 내려가서 그냥 된장찌개라도 하나 먹어버려. 이게 다 예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던 그 사단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그 유혹을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종류의 유혹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싸움이 나에게 영적으로 밀려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또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해낼 수 있겠구나, 이 자신감을 저는 디톡스 할 때마다 누려봅니다. 근육도 쓰면 어떻게 돼요? 강해집니다. 믿음의 근육도 쓰면 쓸수록 강해져요. 디톡스를 할 때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투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굶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디톡스 할 때에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했다 그러면은 아무리 짧아도 며칠은 하자? 4일은 하자. 그런데 왜 4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과학적으로는 작심 3일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밝혀졌습니다. 스트레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밀어요.
하나님께서는 민다고 그냥 우리가 밀어 넘어지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하셨을까? 스트레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밀면은 그때 우리 몸속에서는 그 스트레스에 저항하고 견디게 해주는 아드레날린과 콜티솔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드레날린과 콜티솔의 작용 기간이 3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금식해 보겠다 하고 한 3일 정도는 배고픔의 스트레스가 막 밀어붙여도 이기면서 견디는데 일반적으로 3일 지나면은 이게 기운이 떨어지면서 자꾸 밥그릇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돌멩이도 떡덩이처럼 보이고. 그래서 작심 삼일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았으니까 내 힘으로만 살아가지 않겠다. 이제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창조되어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간이 견디기 가장 어려운 작심삼일의 아리랑 고개까지 넘어가는 경험을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축복이 주어질 거예요. 그 다음 4일을 했으면 더 하면 안 돼요 그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더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자, 여기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합니다. 그냥 슬슬 마중물 붓고 여유를 부리면 어떻게 돼요? 물만 쏙 빠지고. 그래서 모든 것은 정지된 상태에서 가동을 할 때는 몇 배의 에너지를 투자해야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톡스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첫날이 제일 어려워요. 누구라도 첫날은 힘들어요. 마치 펌프질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4일 딱 고개를 넘어가서 물을 품었더니 마중물도 나왔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더 나왔어. 그때까지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이제 본전 찾았다 하고 손 떼면 좀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시동 거느라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4일 지나면은요 하루째 이틀째하고는 다르게 첫날 만날 밥 안 먹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하나도 고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동 건 그 에너지가 아까워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하면 좋아요. 조금 더 한다. 그래도 사람이 나 며칠 할 거야 이렇게 목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과학적으로는 그 다음 4일이 넘어가면 며칠을 도전하면 좋을까? 7일 도전하면 좋습니다. 왜? 7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7일째. 7일의 리듬은 모든 생명체 몸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도 일주일 사이클, 서켓, 셉탄스 리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그 못된 인간이 아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절대로 육적인 디톡스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굶식이에요. 굶식. 꼭 영적인 디톡스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디톡스를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도전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며칠 동안 다 이루어졌다고요? 7째 날에 다 마치니. 일주일의 사이클이 반복되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일주일을 도전하시고도 독소가 나가니까 막 발걸음이 더 가벼워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독소 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근심과 미움을 다 버렸더니 이 속에 그 빈 공간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조금 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돼요? 되지요. 그럼 며칠을 도전하는 게 좋을까? 10일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먹던 술, 담배, 고기 이런 거 안 먹고 에덴 동산의 식단으로 먹으면 우리 몸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지혜가 총명해지는지 인류 최초의 공개 임상 실험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실행이 됐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당시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알고 있었던 왕의 진미, 거기는 고기가 들어있었고 술이 들어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번 공개 임상 실험을 해봅시다. 똑같은 우리 또래의 대학생들, 저쪽 사람들은 가장 이 시대에 좋다라고 하는 왕의 진미, 고기와 술과 이런 것들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에덴의 채식 식사를 하게 하셔서 실험 기간은 며칠이라 그랬어요? 열흘입니다. 열흘 정도 되면은 공개적으로 과학적으로 봐도 내 몸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 친구들은 믿은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 분석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10일을 했더니 열흘 후에 얼굴이 일반적으로는 고기 안 먹으면 아주 초췌해질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데 얼굴이 고기, 술, 왕의 진미를 먹던 그 청년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도 나아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지혜가 몇 배나 더 높아졌다고 그랬어요? 100배. 그 당시 바벨론 대학은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정도 될 거예요. 그 친구들 IQ는 얼마나 될까요? 평균 한 150 정도 되는 애들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의 10배면 얼마예요? IQ가 1500까지 됐다는 겁니다. 이야, IQ가 1500이면 어느 정도 머리가 좋은 거야? 다니엘서를 보니까 IQ 1500이 되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하면 느부갓네살 자기가 꾼 꿈을 자기도 기억을 못하는데 남이 꾼 꿈까지 알아맞힐 정도, 이게 IQ 1500입니다. 한치앞도 보통 IQ 100인 사람들은 150인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음식을 먹었더니 IQ 1500이 돼서 그때부터 2500년 후의 세상 일까지 다 볼 수 있는 놀라운 영감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도 저와 별 다를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만 이렇게 질병으로 가득 찬 마지막 시대에 질병 하나 없이, 염증 하나 없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의학 박사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모르고 있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하면 그게 IQ 1500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IQ 1500 되려면 며칠 디톡스 한번 해보시라고요? 열흘 디톡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 이거 암덩어리가 줄어드네. 줄어든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좀 해보면 좋겠어요? 사라질 때까지 한번 해볼까? 그럼 며칠이 좋을까?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먹어왔어요. 그런데 아이고 와서 보니 튀김이 안 좋대네. 아, 그 갈비탕이 안 좋대네. 백미가 안 좋다네. 이제는 현미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집에 가면 다 도루묵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람이 사지가 잘라졌는데 없는데도 자기는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뇌세포가 사지가 잘라졌지 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외과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21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영국 런던 대학에서 런던의 필리파 렐리 교수팀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내가 고기 먹는 게 해롭다고 하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채식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실천을 했어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뇌신경세포에서 습관의 시냅스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21일이 걸린다는 사실이 뇌생리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3주 정도는 이런 데서 한번 먹고 자고 100% 이 모든 생활 습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기서 드디어 이제는 습관의 뇌신경 회로가 만들어지는데 며칠 걸린다? 20일을 걸린다. 그래서 잘못된 거 먹으면서 만들어진 이 뇌신경 회로 디톡스로 싹 씻어내고 새로운 습관의 뇌신경 회로 만들어질 때까지 21일은 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할 만합니다. 그리고 21일을 했는데도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네? 그럼 조금 더 해도 됩니까? 그러면 해도 돼야 안 돼요? 죽겠는데 하라고 저희는 안 해요. 살려고 하는데 왜 죽습니까? 근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며칠을 하면 좋을까? 의학적으로는 84일을 도전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2009년 유럽 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뭔가 새로운 생활을 했어요. 좋으니까 한번 도전한 거죠. 그런데 요게 뇌신경에서 습관의 회로가 만들어지려면 며칠이 걸린다? 21일이 걸린다. 그런데 뇌신경에서 손끝 발끝까지도 습관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84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12주, 약 3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 하면은 이제는 여기 입이 돼지고기를 주면 구역질이 나요. 그냥 이거 나쁘니까 안 먹을 거야. 이게 아니고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 그게 184일 12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0일을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120일일까?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들이 있지만 생명은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피에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이 적혈구가 그 세포에게 산소 공급 안 해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의 수명이 120일입니다. 4개월 살아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오늘 먹는 것으로 그 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재료로 만들어지지 다른 걸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단백질 가지고 여기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즐겨 먹는 사람, 채식하는 사람 피 뽑아서 보면은 그냥 색깔만 봐도 다 틀려요. 거무죽죽하고 끈적끈적합니다. 지금까지 뭘 몰라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먹어온 것들이 이 세포들을 잘못된 걸로 만들었어요. I am what I eat. 나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는 것 좀 디톡스로 이렇게 씻어준다고 해서 이게 새 것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20일을 디톡스만 하지 않아도 돼요. 옛날에 먹던 음식만 안 먹으면 디톡스 했다가
건강식 했다가 디톡스 했다가 건강식 했다가 이렇게 4개월만 지내면 예전에 잘못된 것으로 먹어서 만들어진 적혈구는 100% 죽습니다. 수명이 얼마니까? 120일이니까. 그리고 이 백퇴된 생활하면서 먹은 것으로 새로운 적혈구가 만들어져서 120일을 이렇게 살면은 피가 100% 바뀝니다. 무슨 피로 바뀌어요? 백퇴된 피로 바뀌어요. 피가 생명인데 얘가 바뀌면 얘가 가는 곳마다 격려하면서 아주 고질적인 질병들이 치료됩니다. 암이나 정말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을 꼭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35년 동안 임상 현장에서 찾아낸 통계예요. 일주일하고 좋아졌어요 하고 갔는데 돌아가셨대. 습관이 형성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적어도 4개월 정도를 완벽하게 이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그러면 그렇게 디톡스 절대로 무리는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고 이제 지친다 그러면은 야, 이거 이 냉장고가 너무 좋은 게 나왔네. 이거 사고 싶은데 내 월급보다 많아. 그렇다고 해서 진짜 좋으면 안 살 이유가 없죠. 딱 현찰 주고 살 능력은 없는데 이건 뭐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사면 돼요? 할부로 사면 돼요. 4일짜리 그냥 조금 시간 더 걸릴 뿐이지 시간은 분명히 조금 더 걸려요. 그게 중요합니까? 이게 필요한데 생명을 사는 건데 4일짜리 하고 일주일 먹다가 또 4일짜리 하든 10일짜리 하다가 4일짜리를 하든 할부로 사면 돼요. 너무 조급하지 않게 나눠 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톡스가 끝났으면은 이제 보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디톡스보다 보식이 더 어려워요. 계속 디톡스 하라면 하겠는데 그 다음 보식을 하라고 하면은 대부분 여기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보식은 며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적어도 원리와 표준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며칠 보식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원칙이 있는데 4,000피트 공중을 날아가던 비행기가 야,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왔어. 그냥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려고 갑자기 퉁 하고 착륙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터집니다. 터져. 어떤 에너지라도 적응 기간을 주면서 그 다음 에너지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실력 있는 조종사는 언제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도 모르고 슬그머니 내리는 거죠. 그거는 조금씩 연차적으로 착륙을 했을 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 좋아하던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밥을 먹는 때가 왔는데 이제는 디톡스 끝났다. 그날 저녁에 세 그릇 먹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그리고 응급실 실려간 사람 진짜 봤습니다. 다른 때는 세 그릇 먹어도 응급실 안 가요. 왜? 여기 이만큼 먹었는데 거기서 요만큼 세 그릇 먹었지만 지금은 안 먹다가 세 그릇을 먹으니까 이 에너지 차이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식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먹다가 먹는 데까지 언제 옛날 음식을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조금씩 증가시켜 나가는 법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식은 며칠 단식을 했느냐, 며칠 금식을 했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요. 금식한 날짜만큼 보식을 하고 정상식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먹던 양은 그 날짜 지나고 나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4일 여러분들이 이제 디톡스를 했는데 그럼 보식을 며칠 해야 돼요? 4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백퇴되는 인심이 좋아서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50% 디스카운트를 해줘요. 4일 50% 디스카운트 하면 며칠이에요?
이틀만 하면 됩니다. 지멋대로 왜 법칙을 어기느냐? 지멋대로가 아니에요. 단식은 물밖에 안 마셨잖아요. 그래서 4일 해야 됩니다, 보식을. 그러나 우리는 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집에서 먹을 때보다 더 많이 먹었잖아요. 네. 맥퇴대에 와서 굶었다고 하면 제가 아주 서운합니다. 100종류나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그걸 다 소화시켜서 드렸는데 굶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린 분명히 먹었어요. 먹었기 때문에 며칠을 했든지 이틀만 철저하게 보식을 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4일짜리 했을 때는 이틀을 정말 조금 주는 것 같아도 그건 정말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특별 보식을 하시다가 이틀이 지나고서 나머지 일반적으로 보식을 하는 날짜 4일 하면 이틀, 10일 했으면은 이틀하고 5일 그러면은 이제 8일이죠. 이틀 빼면 8일. 8일까지 이런 원리로 며칠을 했든지 이틀만 철저하게 특별 보식을 하면은 백퇴된 디톡스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디톡스한 날짜에 그 날만큼 보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틀을 철저히 하시고 나머지 10일 했으면 8일, 21일 했으면 19일은 그냥 옛날처럼 갑자기 가지 말고 조금씩 늘리는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리듬을 타면 돼요. 자, 그래서 연착륙을 해라. 두 번째, 보식을 하는 사람들 99%가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금식이나 단식을 하고 99% 보식을 하는 사람들은 뭐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100점짜리가 아닌 보식을 합니다. 자, 보식은 뭘로 주로 먹어요? 죽으로 먹어요. 죽. 첫 끼는 또 미음을 먹으래. 물인지 뭐 죽인지도 몰라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보식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죽을 먹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소도방에서 쓴 죽을 먹으면 안 돼요. 입에서 쓴 죽을 먹어야 됩니다. 소도방에서 그래도 이게 며칠을 못 먹었는데 그래도 좀 죽을 써서 먹어야 얘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 돼요. 그러나 소도방에서 쓴 죽을 호로록 마시는 거하고 입에서 100번 이상 씹으면 죽이 됩니다. 위장 입장에서는 위장에 입에서 이걸 죽으로 쏟든 소도방에서 쏟든 뭐 다 차이 무슨 차이냐 그런 것 같은데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커요. 그리고 꼭 죽은 현미로 쓸까요? 백미로 쓸까요? 꼭 백미로 써. 이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현미를 100번, 150번 씹으면서 입에서 죽을 써서 보식할 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삼키면 진짜 큰일 납니다. 죽도 아니고 현미를 5번 씹고 삼킨다 그러면 큰일 나요. 100번을 씹어야 돼요. 100번을.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100번을 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씹을 때마다 어금니가 닿죠. 어금니가 닿으면 그 신호가 뇌하수체에 배부르다 하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만복 중추신경을 자극을 해요. 그럼 배가 불러요. 보식, 에게 요거 줘 그러면서 울려고 진짜 우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거를 그냥 5번 씹고 삼켜버리면 진짜 배고파요. 그런데 그것을 100번을 씹으면은 여기 배부르게 만드는 만복중추신경이 자극이 가면서 확실히 배가 더 부릅니다. 서운하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씹을 때 침이 나오겠죠. 그 침 속에 10가지 이상의 보석 덩어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꿀꺽하면은 이게 충분히 나오질 않아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은 우선 이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십시다. 치료봉사 278페이지에 보면은 소화작용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대의 식사 시간이 제한된다면 그대의 음식을 통째로 삼키지 말고 오히려 적게 먹고 천천히 씹어 먹어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았죠.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냥 5분 만에 털어 넣고 누가 소화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장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바쁘면 털어 넣고 가요, 한 사발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정 시간이 없으면은 차라리 반절만 먹어라. 그래도 버릴 수 없는 만고불변의 법칙은 100번 씹어야 된다.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먹은 음식의 양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 있으며 삼킨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뭐예요? 소화 흡수 안 되면 대변으로 다 나가버리는데. 그러나 흡수가 되려면 여기서 오래 씹어야만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물리적인 소화, 화학적인 소화를 시켜서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면 차라리 먹는 양을 줄여서라도 100번 씹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100번을 씹을 때에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 아밀라제 소화 효소가 나와요. 그리고 지방을 소화시켜주는 리파제가 나옵니다. 또 음식 속에 병원균이 같이 섞여 들어올 수도 있겠죠. 여러 종류 병원균을 잡아먹는 글로불린 A라고 하는 항체가 침 속에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나 균을 죽이는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이런 효소도 나오고 또 균을 죽이는 라이소자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퍼록시다제라고 하는 만병의 근원은 활성산소인데 과산화수소와 같은 강력한 활성산소를 싹 제거해주는 이 퍼록시다제가 씹을 때 침과 함께 나와요.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뼈를 자라게 하고 이빨을 자라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파로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오래 씹는 사람들은 노화 방지 호르몬이 나오니까 확실히 빨리 안 늙고 확실히 치매가 덜 걸려요. 논문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표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또 뇌신경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신경성장인자 NGF 이런 것들이 적게 나오면 치매가 걸리고 파킨슨이 걸리고 좌폐증이 걸리는 거예요. 오래 씹으면 침과 함께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 이빨에 그 치석이 끼지 않도록 해주는 뮤신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여기 맛을 느끼게 해주는 미뢰가 젊은 30대 청년들보다도 80대 어머니는 이게 30분의 1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지요. 막 너무 짜게도 하고 너무 싱겁게도 하고 요 맛을 느끼지 못하는데 오래 씹으면 침과 함께 이 거스틴 호르몬이 미뢰를 재생시켜 줘서 혀가 늙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물 같은 여러 가지 효소와 호르몬들을 나오게 하려면 오래 씹는 것이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100번을 씹고 있느냐. 100번 씹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번을 씹어라. 그런데도 굳이 그냥 꿀꺽 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장에는 출입문, 분문이라고 하는 출입문이 있고 유문이라고 하는 출구문이 있습니다. 얘들이 기가 막힌 괄약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분문은 음식이 들어갈 때만 열어지고 나머지는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위산이 역류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십이지장으로 보내주는 출구, 유문은 언제나 닫혀 있어요. 언제 그럼 열어주느냐? 위장에 들어온 음식이 즙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5번 씹고 꿀꺽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5번 씹고 꿀꺽한 사람은 밥풀떼기가 재수 없는 놈은 반토막 났을 거고 웬만한 놈들은 통째로 하나 들어가겠죠. 그런데 유무는 죽이 되기 전에는 나 못 열어줘. 그러면 여기서 몇 번만 더 씹었으면 죽이 됐을 텐데 위장에는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죽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장에서 죽을 만들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산. 그래서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위산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밥풀떼기는 주로 탄수화물이 단백질이 아니에요. 그 위산을 막 많이 분비하는데도 좀처럼 녹지 않아, 밥풀떼기가. 그런데 위벽, 위점막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위벽, 위점막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단백질입니다. 밥풀떼기 녹이려고 쏟아붓던 그 위산이 위벽을 먼저 녹여버려요. 모든 위장병, 위염, 조금 지나면 위축성 위염, 조금 더 지나면 장상피 화생, 조금 더 지나면 위암, 위궤양,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빨리 먹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고치기 전에는 어떤 제산제 먹어도 치료 안 됩니다. 제산제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속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제산제 먹으면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왜? 강력한 산이 지금 위벽을 녹여가지고 쓰렸는데 제산제는 이 위산을 희석시켜주는 약이에요. 희석되니까 우선은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위장에서 아니 5번 씹고 들어온 밥풀떼기를 유미즙으로 만들려면 요 정도 농도의 위산이 나와야 가능한데 그 결과 속이 쓰리니까 제산제를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산이 적어지면 밥풀떼기 소화 안 된다. 야, 위산 더 분비해.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제산제를 먹으면 그 다음날 위산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산제 더 강한 거 먹어야 돼. 야, 빨리 올려. 그럼 위산이 더 많이 나와요. 그 결과 결국은 위궤양, 위암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근본적으로 피하려면 어떻게 하라? 100번을 씹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100번. 자, 여기 삼성병원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15분 이상 좀 오래 씹는 사람이 위염 발생도가 100%라고 하면은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냥 씹는 것만 15분도 안 돼서 밥상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빨리 먹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위험이 171%로 발생률이 높아져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위장병 1등입니다. 위암이 1등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이 뭘 것 같아요? 빨리빨리.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동남아시아 가면 다 알아, 빨리빨리는. 하여튼 빨리빨리. 모든 게 빨리빨리. 그거 빨리 먹는 습관 고치기 전엔 치료가 안 돼.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100번 씹기를 굉장히 철저히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위장병이 놀랍게 치료가 돼요. 역류성 식도염 거의 대부분 한 달이면 다 치료가 됩니다. 장상피화생 그게 다시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이 원리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인 음식만 먹는 법을 배워서는 안 되겠죠. 영적인 음식 먹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성경이 뭐 달기는 달아요. 졸립기만 하지. 제가 대학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무신론자로 살아가던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그래도 대학 들어왔으니까
세계 문학 전집 정도는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 하고 딱 읽는데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가인의 후예가 뭐야? 그랬더니 가인도 몰라?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가인, 저는 몰라요. 못 들어봤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둘째 치고 그냥 문학 전집이라도 이해를 하려면 성경은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첫 장 딱 펼쳤더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다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시궁창밖에 생각이 안 나. 또 몇 장 또 더 뭐 이해를 못해도 한 번은 그냥이라도 읽어보자 하고 막 읽었더니 할례가 나오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필이면 교회 다니는 아가씨한테 물어봤네. 할례가 뭐냐고. 대답을 안 해줘요. 진짜로 몰라서 물어보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책 읽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성경책만 펼치면 30분 내로 졸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성령이 감동을 줬을 때처럼 그 말씀을 성령이 풀어 올려줘야만 이해가 되는 책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자 했으니 이해가 됐겠습니까? 하도 졸려서 소리내서 또 읽었더니 그랬느니라 이게 혓바닥이 또 안 돌아가네. 그런데 5.18 사건이 나고 딱 대학을 3개월 동안 문을 닫고 대학 옆에서 자취를 했는데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어느 한 집에 굴러다니는 성경 말씀을 읽는데 너무 어려운데 성경책을 소설책처럼 쉽게 풀어서 쏘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렇게 어려웠던 책이, 저는 이게 질문이 많아서 궁금한 게 많아서 안 풀어지면 진도를 못 나가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읽어도 머리만 복잡하고 이게 졸립기만 한데 이 책은 딱 읽다가 왜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제 머릿속에 이게 딱 질문이 떠올라오면은 왜 그랬는지가 그냥 알아서 그 다음 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뭐 얼마나 신이 나는지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는 거 말고는 하루 종일 3개월 동안 그 책을 읽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혼자 읽는데 그게 그냥 쫙 풀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면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기쁘고 막 행복한지. 마음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3개월을 그렇게 지냈더니 제가 그때 흰머리가 50%였는데 반백의 머리가 검정머리로 싹 바뀌더라고요. 시력이 0.1에서 안경 안 쓰면 안 보였는데 이게 1.2로 환해져요. 위장이 너무 나빠서 국이나 물을 말아먹지 않고서는 넘어가질 않아요. 항상 여기 하나 걸려 있어요. 부채증이라고 그러더라. 부채증. 급해서 조금 빨리 먹으면 또 한 덩어리가 또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싹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은 저보다 위장 좋다고 하면 제가 내기하자고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쑥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아주 깊이 읽으니까 그 졸리던 책이 꿀송이처럼 달콤한 그 맛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 제가 살아가면서 이걸 행복이라고 하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만화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한 구절을 몇 번 씹으라고 했어요? 100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실험 삼아 해보세요. 100번을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냥 쑥 읽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꿈틀거리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누워서 책 보면 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거 하나 누가 책 걸어주는 뭐 좀 발명 안 하나. 요즘에는 막 핸드폰 걸어주는 것도 나왔대요. 엎어져서 보다가 앉아서 보다가 걸어 다니다가 또 소리내서 읽으면 어떤 때는 분명히 내 목소리로 읽어졌는데 이 귀로 들어올 때는 하나님 음성처럼 들어와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 말씀의 참맛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또 보식은 정시에 먹어야 돼요. 양이 적다고 해서 이 소화 효소에 리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 아침은 7시 반이 제일 좋아요. 점심은 12시 반, 저녁은 5시 반. 여기 있는 시간표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아닌 중간에 먹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간식. 또 저녁 이후에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야식. 정량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폭식. 이게 위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습관들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정시에만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물 마시는 것이 전부여야 됩니다. 자, 5번째, 식간에 물을 충분히 마셔라. 위장으로 물이 들어오면 밥 먹을 때 들어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국을 말아 먹거나 밥 먹자마자 물을 마시면은 국을 말아 먹으면은 침이 벌써 희석이 돼서 소화가 잘 안 될 거고, 먹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면은 위산을 희석시켜서 또 소화가 안 될 거예요. 물을 마시면은 위장에서 30분이면 지나갑니다. 30분이면. 그래서 밥 먹기 전 30분 전까지만 마셔주면 되고,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평균 2시간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식후 2시간 이후에만 마셔주면 위산이 소화시키는데 방해를 안 해요. 그래서 식후 2시간 이후부터 식전 30분, 굉장히 공백이 많죠. 그 시간에 한 번에 2잔을 마셔도 되고 나누어서 마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6잔 내지 8잔을 마셔주면 좋습니다. 6번째, 보식은 5대 영양소를 균형지게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보식이라고 해서 그냥 한 수저만 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한 수저를 먹어도 우리 몸의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5대 영양소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번에 여러 번 참 집회를 해보지만 이번처럼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 전날 최종 점검을 했더니 이 건물에 이쪽 라인으로 방 2개씩 물을 빼는 하수도 라인이 3개 라인이 밖에서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전문가들을 불러갖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건 이제 봄이나 돼야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 전화해서 나오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 녹이는 기계를 또 빌려가지고 틈새 했더니 2개가 어찌어찌 해서 부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는 뭐 몇 시간을 해도 안 되고 그 다음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서울의 전문가 또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벽을 깨가지고 녹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 하고서는 그 다음날 왔더니 이쪽 마당이 또 막 다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벽을 깨고 또 얼음을 녹이고 이제는 됐다 하고서는 저쪽 라인은 물을 틀어봐도 다 빠져요. 여기는 금방 막 차는데 빠지길래 그래도 뜨거운 물 나올 때까지는 한번 다 틀어놔라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넘쳐가지고 저쪽 라인은 뭐 보니까 제일 많이 얼었어요. 저쪽 라인은 폐쇄해도 방이 많으니까 그래도 70명 저쪽 이쪽 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저쪽 집에 사람들이 많이 좀 배치가 됐었는데 1층, 2층 중에서 1층에 보일러가 그냥 터져버렸네, 속이. 그래서 또 막 이쪽으로 옮기고 뭐 하고. 근데 이쪽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지하 보일러실에 막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거기 있는 보충 보일러까지 또 전원이 안 들어와요. 뜬 방에 또 비싼 거 사다 놨더니 뭐 연기가 또 방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만 여기 보내주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해 주시고, 봄은 돼야 해결이 된다고 한 것이 오늘까지 양쪽 집 100% 다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느낀 거지만 요 건물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얼음 녹이는 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보일러 하나만 고장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5대 영양소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수저를 먹어도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춰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를 가장 쉽게 만드는 탄수화물은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곡식. 그것도 껍질이 붙어 있는 통곡을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식 때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씹어라? 현미를 먹으면서 100번을 씹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소화가 안 돼요. 100번을 씹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의 근육, 살, 뼈 모든 게 다 단백질로 만들어지잖아요. 얘들은 수명이 있어서 죽는데 죽는 것만큼 만들려면 단백질을 무슨 일 있어도 먹어야 돼요. 단백질 제일 좋은 건 어디에 들어있어요? 고기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이 많아서 1등 단백질이 아닙니다. 콩 종류를 꼭 먹으면 돼요. 콩에서 나온 두부든지 콩이든 청국장이든 요게 꼭 하나로는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지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메가3 지방. 그래서 지방을 먹어야 돼요. 가장 좋은 지방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견과류, 콩 종류에 들어있어요. 꼭 견과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짝 한 주먹, 하루에 한 주먹씩 먹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영양소를 얘를 근육으로 만들지 에너지로 쓸지 적혈구로 만들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은 많지 않지만 미량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은 천연 비타민으로 먹어야 돼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과일, 채소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미네랄은 해조류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대 영양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식단을 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1초 내로 빠진 게 뭔지를 찾아서 채워 넣는 방법이 착 보니까 탄수화물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디 거라고 하면 어디 거 가지고 오면 돼요? 보리든지 밀이든지 쌀이든지 곡식 중에서 나온 통곡류 제품 하나만 나오면 돼요. 빵이든 국수든 밥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 중에 하나 나오면 되는데 콩이 있나 없나 1초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하나 넣으면 돼요.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지방은 견과류 중에 하나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보면 돼요. 1초 만에 다 파악이 되죠. 비타민은 과일, 채소 색깔별로 있는지. 한 끼에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다 그러면 하루 3끼를 다 모아서 그게 갖춰지면 괜찮습니다. 또 해조류 중에 하나 들어있는지 이렇게 보셔서 5대 영양소별로 보식도 먹고 건강식도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기까지 오늘 좀 살펴보면서 내일 드디어 보식을 하는데 보식을 무엇보다도 100번씩 꼭꼭 씹어서 먹고 이 디톡스로 싹 청소된 그릇 속에 이제 영양소가 천연으로 잘 갖추어진 그 음식들이 잘 들어가서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연착륙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